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이었습니다. 저희가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하면 뭐가 제일 안 좋은지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래서 오늘은 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이벤트를 알고 지원해 주신 콘텐츠 제작자 안땡땡님입니다. 이 안땡땡님 이외에도 김땡땡님, 허땡땡님, 박땡땡님도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은 회생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해외여행은 당연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파산의 경우는 어떤가요? 파산은 회생과 달리 공무원이나 변호사, 교사 등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각종 금융거래, 취직, 일상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학원 강사이신 이땡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프로님, 개인회생 신청 후 금융거래 같은 제약은 언제까지 있나요?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홍보가 돼서 3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고 5년 동안은 법원이 특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면책 후에 신용 등급은 사회초년생 정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신용을 관리하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편견이 좀 많지만 정말 알고 보면 볼수록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단점이 또 있을까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신용카드,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둘째,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셋째,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넷째, 최저생계비로 지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건 좀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경우를 보면 이미 정지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체크카드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최종 면책을 받을 때까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정보가 보관이 돼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럼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를 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휴대폰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겠군요. 네, 모두 현금 거래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불가능하죠, 이프로님? 네, 간혹 인터넷 광고 보시면 개인회생 중에 대출 이런 키워드로 대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 2 금융권은 당연히 안 되고 가끔 소액 대출로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보면 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회생 중에는 대출 웬만하면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대출을 하시다가 회생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회생 진행 중 대출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법원에 내야 되는 변제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인가가 나신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직장보다 현재 직장 수입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 둘째, 최근 채무를 적게 변제한 경우. 셋째, 소득이나 수입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넷째, 유사업종의 평균 수입보다 적은 경우. 다섯째, 최근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거나 최근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조건부 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늘어난 수입을 전부 면제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일을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단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한다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변제 기간 동안 살아가셔야 하니까 그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빚이 탕감되거나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단점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준비 서류가 많다는 단점이 있죠, 이프로님. 네, 특히나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름길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신청인 분들께서 최대한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대리 발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대신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서류 부분에 있어서 개인위생이 막막하신 분들은 지름길에 상담 요청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개인위생편, 개인위생의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 약 60개 질문을 받았는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